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공상맞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난 생각한다. 나도 내가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 삶을 살아보니 생각보다 공상맞지도 않고 남들보다 뒤떨어지지도 않았다. 갑자기 몇 달 전 달린 댓글이 떠오른다. 못 사는 것도 아닌데라는 악플은 아무래도 예전 나와 같은 생각으로 색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본 것 같아 씁쓸했다. 수급자라서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악플을 달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못 살지도 않은데 왜 수급자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댓글을 달았을 것이다. 악플을 보고 두 가지가 떠올랐다. 살림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이다. 홀로서기를 한번 할 때와 재혼을 하고 늘어난 삶의 흔적이 다시 홀로서기를 하면서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이 남들 눈에는 못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살아가는 삶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다만 내 만족을 위해 노력할 뿐이고 내 성취감의 일부분이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기에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을 꼈을 것 같았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씀씀이가 큰 사람에게는 생계비가 적은 돈일지라도 나에게는 아주 큰 돈이라서 저축까지도 할 수 있는 월급이자 돈이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모습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쉼터이자 보금자리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꽃이 더 나아 봄이 시작하면 어김없이 꽃들은 집안 곳곳에 있다. 건강하지 못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서 24시간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데 늘 새롭게 꾸미고 싶어 고심한 끝에 비용이 적게 드는 꽃을 선택했다. 나를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내면이든 외면이든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보다 집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 그리고 이쁜 꽃이 환하게 웃어줄 때 행복함과 만족감이 들어 나에게는 집이 소중하다. 내가 꽃을 사들인 출발은 두 번째 홀로서기에 딸과 함께일 때부터다. 첫 번째 홀로서기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벅찼던 시기였다. 완쾌되지 않은 몸으로 살아야 했기에 심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홀로서기에서는 첫 번째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었고 몸은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겉으로는 정상이었다. 이때부터 여유가 생겨 꽃을 나에게 선물하기 시작했다. 꽃은 누군가가 해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기에 누군가가 선물해주지 않는 이상 꽃에 미련이 없었다. 아니다. 갖고 싶었지만 스스로 꽃을 사는 건 처량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를 알아가면서 알게 된 건 난 꽃을 좋아했고 꽃은 선물용이 아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홀로서기를 하면서 꽃을 사들였다. 봄의 향이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꽃을 사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지출한다. 이건 오직 나에게만 쓰는 유로의 선물이자 잘 살아왔음에 대한 보답이었다. 카드를 쓰고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카드값에 바치는 생활보다 지금이 꽤 여유롭다. 생계비는 한 달에 2인 가구 100만 원이 조금 넘는 현금이 통장에 들어온다. 난 이걸 월급이라고 한다. 이 생계비로 난 알뜰하게 살아간다. 아이의 교육비와 고정지출을 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데 잘만 쓰면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다.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따금씩 와인이 마시고 싶다면 저렴한 와인을 고르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섬세한 대장이 논란이 피곤하거나 고민이 많은 날에 한 잔 정도는 허용한다. 와인 비용을 쓰더라도 모녀의 생활과 교육비에는 문제없다.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가니 고정비에서 미용비가 줄어든 돈으로 내가 하고픈 걸 한다.
꽃을 사서 내 시선이 가는 곳마다 집안 곳곳에 두고 어지러운 마음이나 생각을 정리할 때 꽃을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봄에만 즐기는 나만의 취미, 이번 봄에는 리시안셔스와 러시블러시 장미 그리고 거베라를 집에 들였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꽃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해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기를 추천한다. 만족감과 성취감은 배로 상승하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꼭 알뜰하게 사는 것만이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해 돈을 쓸 줄 알아야 살림도 가족도 알뜰하게 살피게 된다. 사촌 동생에게 이번 봄에 꽃을 찍어 메시지를 보냈더니 동생은 대뜸 누가 사줬냐고 물었다. 동생도 꽃은 누가 주어야 하는 선물로 인식하는 것 같았다. 예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생의 생각에 웃음이 났다. 곧이어 나는 내가 사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다. 동생은 내 메시지를 읽더니 아 라고 답이 왔다. 꽃은 꼭 누가 사줘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사는 소모품이다. 그리고 언제 누가 사줄지 모르는 꽃을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 했더니 동생은 그렇네 라고 답이 왔다. 어떤 이는 죽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하는 것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사 도우미를 불러 살림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신을 아낄 줄 아느니라고 속으로 칭찬했었다. 내 몸이 허락하지 않고 가족 중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이런 방법도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한다. 여자라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네일 아트다. 네일 아트 가격이 부담스러워 망설인 나는 기본 케어를 받기도 했다. 이것만 받더라도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나를 위해 선물하는 건 의외로 정신건강에 활력소를 넣어주고 상큼한 비타민이 내 몸에 스며들어 가족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안겨준다. 비타민과 활력소라는 선물을 계절에 맞게 즐긴다. 즐기는 엄마를 바라보는 딸도 즐긴다. 딸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즐길 때 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서 난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를 소중히 여긴다.